스몰캡 연구소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경원 운용역과 함께하겠습니다. 운용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기업 다녀오셨나요? 네, 오늘은 최근에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냈고 주가도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코나아이라는 업체를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나아이는 사실 좀 익숙합니다. 기업 네. 이름 자체가 익숙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다녀오시니까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네, 분위기는 이 회사의 포커스가 이제 코나페이라고 해서 전자결제 플랫폼 요것을 최근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해서 포커스를 굉장히 좀 많이 맞추고 있었고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좀 엇갈리는 의견이 좀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았다. 그리고 최근에 핀테크 관련해서 인터넷은행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성이 많이 독보적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 코나이의 코네파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기관 쪽에서는 관심이 많은 부분이다.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새 전 세계적으로 특히 또 우리나라를 보면은 흔히들 알고 있는 결제 서비스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통신업체 대기업도 그렇고 네. 유통 대기업도 그렇고 그렇죠. 각자만의 페이를 다 지금 그렇죠.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코나아이도 선보였고요. 코나페이. 또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코나아이 같은 경우는 IC 카드 칩으로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네모난 네. 금색 모양 네모 딱지죠. 카드를 보시면 이제 네. 일반적인 이제 플라스틱 카드죠. 플라스틱 네네네. 카드에 보시면 반짝반짝거리는 네모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IC 칩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2012년도 전에는 이제 마그네틱 카드라고 해서 IC 칩이 없는 일반적인 이제 카드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금융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카드에도 반도체 회로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도체 회로 기술을 들어가는 게 이제 IC 카드라고 하는데, 그 IC 카드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2년도를 기준으로 전부 다 이제 IC 카드 전환이 되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은행에 ATM기를 가보시면 이제 IC 카드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 마그네틱 카드는 ATM기에서 쓸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완전하게 이제 전환이 완료되었고, 이제 포인트는 이제 중국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중국에서 그렇죠. 코나아이가 이제 은행권에 IC 칩을 좀 공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나아이 2001년도에 상장이 됐군요. 네. 2001년도에 상장이 됐고, 최근 계속 그러한 부분의 어떤 성장성이나 실적에 따라서 성장주로 많이 인식이 됐는데 주가의 상승은 서두르지 않고 조금 흘러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한 40% 상승했는데 코나아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밸류에이션 항목 보시죠. 밸류에이션 전구 3개입니다. 이거 좋은 점수인가요? 안 좋은 점수인가요? 네, 밸류에이션은 기업들마다 섹터들마다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PER 기준으로 20배라고 해도 싼 기업이 있고 아니면 20배라도 해도 굉장히 좀 비싸게 평가받는다라는 평가를 좀 받을 수도 있고 한데 코나아이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이 저성장 국가로 이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성장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이제 시대 트렌드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나마 기댈 것은 중국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매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네. 시장에서 평가를 얼마나 주느냐 안 주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해 있고 중국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나 이제 코나아이는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우선은 2013년도 기준으로 중국 IC 카드 칩 점유율이 한 11% 정도 됩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업체들이 제말토나 아니면 오버추어 같은 이제 유럽계 IC 칩 업체들이 좀 있는데 네. 이런 업체들 대비해서 점유율은 11%면 미미한 정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 업체가 중국에서 특히나 이제 중국 대부분의 은행에 IC 칩을 직접 납품하고 이 점유율을 지금 쌓아왔다는 거죠. 네. 그 부분들이 앞으로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포인트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아까 서두에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요즘에 뭐 페이가 전자결제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광고를 보면 뭐 페이코라는 페이도 나오고 있고, 인터파크는 뭐 옐로우페이라는 결제 시스템을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나페이라는 이제 전자결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핀테크 밸류에이션을 좀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주와 이제 핀테크의 결합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뭐 평가받을 수 있는 고평가 요소는 거의 다 가지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15년 실적 기준으로 PER 기준으로 한 19배 정도 됩니다. 19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고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주가가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또 특히나 핀테크에 대한 그 성장성 기대감이 또 무르익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얼마나 그런 무르익은 분위기가 더 폭발할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성장성 항목으로 가보죠. 전구 4개입니다. 지금 그런 간편 결제가 저는 사실 실생활에서 인터넷으로 쇼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결제하다가 포기하고 모바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만큼 간편하고 쉽다는 거고요. 따로 뭐 깔아야 되는 뭐 복잡한 절차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런 휴대폰을 찍으면서 이제 뭐 카드 대신 그렇죠. 예. 오프라인에서도 결제를 하고 뭐 웨어러블 기기로 결제하고 이렇게 간편하게 더 간다는 거잖아요. 예. 네, 실질적으로 뭐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터넷 쇼핑보다는 진짜 모바일 쇼핑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금방 결제돼요. 그렇죠. 그 불필요한 뭐 액티브엑스나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소비자 접근성이 좀 확실한 부분이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성장성을 이제 코나페이라는 이제 전자결제 플랫폼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 애플도 페이를 만들었고, 삼성도 페이를 만들었고, 그리고 인터파크가 쓰고 있는 이제 옐로우페이, 그리고 NH엔터가 이제 페이코라는 전자결제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나페이가 얼마나 그 경쟁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레드오션화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전자결제 그 시스템을 워낙 많이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사 측의 자신감은 이겁니다. 옐로우페이나 뭐 예를 들면 이제 인터파크 같은 이제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제 옐로우페이라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옐로우페이나 다른 페이 같은 거, 삼성페이나 그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애플은 애플에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기기에만 쓸 수 있고. 폐쇄성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국제 결제 기준으로 이 글로벌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기준을 마련한 그 플랫폼의 국제 표준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국제 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페이는 뭐 해외 뭐 OS를 예를 들면 뭐 삼성이 안드로 그쪽에서 이제 쓰는 부분들이 있고, 애플은 애플의 OS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그 플랫폼을 가지고 애플 기기로 사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특히나 뭐 옐로우페이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서 쓸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용화되는데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코나페이 같은 경우는 글로벌 국제 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페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도 보안 안정성이 굉장히 좀 뛰어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보안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특히나 이제 범용성이 굉장히 또 넓다는 게 이 페이의 가장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경쟁력 측면에서는 나중에 플랫폼 기반을 지금 우선을 런칭을 했기 때문에 플랫폼을 깔고 수익 기반을 나중에 창출해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플랫폼 자체를 좀 깔아주는 기반이 마련이 된다면 향후에 수익 창출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워낙 지금 페이가 난립하는 구조지만, 국제 결제 기준으로 기술을 마련해서 그 기술을 기반으로 마련한 페이는 코나페이밖에 없다, 좀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범용화되는 데는 코나페이를 쓸 수 있는 유용성이 굉장히 좀 확대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각 대기업들이 워낙 자기들만의 페이를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가 많이 또 쓸 수 있는 게 유통업체들 쪽을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마트가 항상 우리가 가는 곳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은 페이가 있어서, 하지만 이런 것들을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떤 페이를 선택해야 되는가가 좀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식 투자 관점에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어떤 페이가 각각 장단점이 있는지 좀 파악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코나페이는 일단 국제적인 표준 기준에 만들어졌다는 보안의 강점이 있는
된 그런 페이라는 점 특징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아이템의 항목에서 몇 점 받을까요? 아이템 전구 4개입니다. 성장성 아이템 좋은 점수 얻었네요. 네. 우선은 이제 코나 아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수주 기반의 업체였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IC 칩 카드를 중국 4대 은행에서 수주를 받아서 그 수주 물량을 이제 매출로 인식하는 부분들의 사업 구조를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 업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체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네. 굉장히 좀 있는 게, 2015년 작년 7월 28일 날, 그러니까 저번 달이죠. 7월 28일 날, 코나페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좀 런칭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쪽에서 이제 확대가 되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은데, 특히 네. 코나페이 전자결제 플랫폼 같은 경우는 통신업체의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은행 같은 이제 금융기관의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쇼핑몰, 이게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이나 모바일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그 쇼핑몰 전자결제를 쓰고 있는 그쪽에 이제 수주를 좀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IC 칩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 베이스의 업체지만, 플랫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R&D 비용이나 추가 투자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플랫폼 하나만 만들면 깔아주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정 비용이 굉장히 좀 낮은 업체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네. 고정 비용이 어느 정도 좀 일시적으로 딱 있는 상태에서 물량만 늘어나게 되면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3년부터 영업이익률이 한 15% 정도 영위를 좀 했었는데, 2015년 예상으로 한 16% 정도 영업이익이 1%포인트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코나페이가 실질적으로 7월 달에 런칭을 했기 때문에 본격화되는 내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상당 부분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특징이 마진율이 굉장히 좀 높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마진율이 앞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전망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지난해보다 1.6%포인트 네. 올라가는 정도고, 네.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성장성은 또 꽤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예, 뭐 내년에는 더 큰 성장성을 기대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충분히 뭐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IC 칩 카드 매출도 있고요. 그리고 네. 중국 쪽에서 뭐 전반적으로 이 확정된 수주 매출을 지금 쌓아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로 좀 보시면 되고, 이제 코나페이가 7월 28일 날 런칭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플랫폼을 좀 까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 모델을 좀 창출할 때도 시간이 좀 걸릴 테지만, 어느 정도 1년 정도의 영업 뭐 확대의 능력을 좀 본다면 어느 정도 2016년에는 가시화된 실적이 코나페이를 통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업황 보겠습니다. 업황 전구 5개입니다. 네. 만점을 주셨어요. 네, 사실 이제 업황을 이 5개를 드린 이유는 단순하게 이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면 업황은 당연히 5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숫자, 특히 이제 실적이 그대로 좀 찍어주고 있는 업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최근 실적이 2분기 실적이 발표가 좀 되었습니다. 2분기 연결 매출액이 633억 원이 나오면서 플러스 43%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8억 원이 나오면서 114%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분기에 순이익이 105억 원이 나오면서 169%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2015년 1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실적, 이미 나왔던 실적을 좀 체크를 좀 해드리면 1분기 매출액이 29% 성장을 했었어서 659억 원을 좀 기록을 했었고, 영업이익이 142억 원이 나오면서 144%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만 1분기에 영업이익이 100%씩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업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3분기, 4분기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거의 100%씩 계속 성장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가 지금 뭐 영업이익이 100%씩 분기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업황 측면에서는 뭐 5개가 당연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나이 트렌드와 리스크 보시죠. 코나이의 트렌드에 대해서는 핀테크, 코나페이 이렇게 써주셨고요. 중국 수혜주 해도 틀리지 않죠. 그렇죠. 네. 예, 리스크는 단기 주가 급등입니다. 네.
우선은 리스크 부분은 이 밸류에이션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목표 주가를 좀 산정하면 지금 뭐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았다. 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실적 발표한 지 한 2주 정도 지났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급등의 이격도는 좀 부담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좀 중요한 것은 2015년 예상 PR이 지금 19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IC 칩을 만드는 회사들의 평균적인 밸류에이션이 18배이기 때문에 다소 비싸다라고 평가를 좀 하는 기관 쪽도 있는데 네. 저는 주목할 것이 이제 중국주라는 점, 네. 그리고 이제 핀테크의 실질적인 수혜주라는 점, 이 부분들을 이제 밸류에이션 상향의 근거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은 목표 주가는 2015년 타겟 PR을 25배를 적용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적용하면 목표 주가는 61,000원이 나옵니다. 지금 뭐 주가 수준이 계속 신고가를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48,900원에 좀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저는 6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2분기 실적이 지금 뭐 워낙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충분히 우상향 기조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IC 카드 칩으로 어떤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예상을 해주시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제 핀테크라는 새로운 시장을 잡게 되면서 소프트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상승 여력보다 우상향 추세 지속한다라는 관점에서 또 바라볼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격도가 지금 최근에 워낙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 6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를 잡고 대응하는 것이 좀 현명하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스몰캡 연구소에서 코너에 알아봤네요. 운용영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몰캡 연구소였습니다.